네, 안녕하세요. 주얼러 이인창입니다. 요즘 휴가 시즌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도 가고 계시고 또 해외에서 여행지에서 프로포즈를 준비하는 우리 고객님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본에 들어갈 때 이렇게 금목걸이 때문에 낭패를 본 경험이 있다. 또 최근에 외교부에서는 일본에 갈 때 금 목걸이나 이런 거는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집에 두고 가시라. 이런 공문도 나왔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려 보고 어떤 건 가져가도 되는지, 그리고 또 프로포즈 하시는 이런 반지들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가도 되는 건지 문제가 없을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블라인드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프로포즈 링 본인이 가지고 가는데 이제 가지고 가고 나서 이분은 또 한국에 들어올 때 문제가 될까봐 이런 내용을 적어 주셨어요. 그래서 반출 신고서까지 작성을 해야 되나 이런 것도 남겨놓은 걸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품들이나 또 고가의 상품들이 요즘에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상품들을 구매하셨다가 해외에 입국하시거나 또 한국에 들어올 때 걱정이 되실 수 있죠. 최근에 일본에서 금목걸이 착용한 분들이 밀수 혐의로 일본 세관에서 강제로 구금이 됐다가 풀려나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좀 봤더니 착용하셨던 제품은 20돈짜리 순금 목걸이였고요. 20돈 정도 되면 뭐 이 정도 중량이 나옵니다. 모양이 나오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2박 3일 일정이에요. 누가 봐도 2박 3일이면 뭐 여행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가서 세관에서 그 목걸이 때문에 7시간 동안 공항 세관에 구금이 됐다가 휴대폰이랑 금목걸이를 뺏겼고요. 그 시간 동안에 한국 외교부에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고,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 한국에 온 다음에 이 목걸이랑 또 휴대폰을 찾으러 다시 일본에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일본이 금 밀수를 막기 위해서 이런 좀 까다롭게 이렇게 입국하시는 분들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출입국 프로세스를 잠깐 보셔야 이거를 또 설명해드렸을 때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요즘에는 이렇게 출입국 자체가 자동으로 무인으로 하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어느 나라에 들어가시게 되면 거기에서 입국을 한 다음에 이 짐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짐을 찾아서 이제 밖으로 나올 때에는 대부분 자진 신고를 하게 돼요. 내가 여기에 어떤 신고해야 될 물품이 있다. 그런 경우에 자진 신고를 하게 되고 대부분 그냥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실 때는 이제는 이 신고서 작성도 안 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관에서 내 물품을 검사하게 되는 경우는 전체 출입국자의 한 2%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은 대부분 그냥 왔다 갔다 통과를 하게 되시는데요. 그래서 모든 걸 좀 일반화해서 말씀드리긴 어렵고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네, 케바케인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제 뭐 주얼리 사업자인데다가 일본에 자주 드나들었다가 그런 금을 가지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면 더 예의주시해서 보게 되겠죠. 그렇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 세관에서 보는 경우들이 다들 다르게 되는데요. 대부분 이제 여행객이라는 가정하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보시면은 휴대폰 별송품 신고서 일본에 들어가실 때 이걸 작성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1번에 3번을 보시면은 금지금, 금제품 가지고 있냐 여기에 표시를 하셔야 되는데요. 대부분 이제 일반적으로 이 금지금의 뜻은 이런 골드바를 뜻합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없죠. 금 제품은 이제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 이런 액세서리 같이 보이는, 물론 뭐 14K, 18K 이런 제품들을 착용하고 계시거나 목걸이나 뭐 팔찌나 뭐 이런 프로포즈를 위해서 준비해 가시는 이런 다이아 반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질문을 잘 보시면은 금 제품이 있냐고 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얘를 플래티늄으로 만들어진 다이아 반지다, 이걸 가지고 가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없다고 체크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순금의 밀수 여부를 지금 잡아내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로포즈 그리고 선물용 또
그냥 본인이 평소에 착용하시던 얇은 목걸이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더 타이트하게 막 잡아내려고 하는 경우는 드물 거예요. 그런데 법으로는 일단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이, 금이 들어있는 거면 일단은 체크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100만엔 이상의 어떤 현금이라든지 기금속이다, 이거는 거의 이제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체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검사를 받게 될 경우가 되실 텐데, 대부분은 이제 아니라고 체크를 하게 되실 거죠. 여기 이번에 보시면은 100만엔의 상당액에 초과하는 현금이라든지 유가증권, 그리고 1kg를 초과하는 기금속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1kg를 초과하는 주얼리를 가지고 계실 가능성은 뭐 없으시니까 여행객들은 이럴 일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없다에 체크를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 금지금이 뭐냐를 물어보게 되면 지금 착용하고 계신 것들, 또 반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을 때는 다 일반적으로 통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런 주얼리 자체가 이제 금액적으로 20만엔, 그 한국 돈으로 거의 한 185만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환율에 따라 다른데요. 이런 주얼리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제 그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관세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국에서 영사관에서 내보낸 이 자료에 따르면은 일본 입국하실 때 밀수 때문에 금이나 금제품 반입에 대해서 엄격히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상품은 한도와 상관없이 해당 상품에 금 또는 금제품이 있음에 체크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20만엔, 네 아까 185만원 말씀드렸죠, 그 금액이 넘을 경우에는 소비세를 내야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제외하고 저희가 뭐 전체적으로 출입국할 때 면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우리나라 들어올 때 내용인데요, 해외나 국내 면세점에서 이제 구매했거나 기증 또는 선물 받은 물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사용을 하고 있던 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세금을 매긴다? 그거는 일반적이지 않은 사례입니다. 지금 목걸이 같은 경우에도 사용하고 있던 걸 지금 잡아서 세금을 매기려고 했던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피 코트를 입고 입국을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쓰던 핸드폰이라든지 또 뭐 맥북이나 시계나 그냥 사용하던 물품을 너 이거 어디에서 산 거야,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면서 여러분들 메고 있던 가방, 캐리어 이런 거 가격 매겨가지고 세관에서 매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중고 물품에 대해서 잡아서 세금을 매기는 그런 경우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국가라면은 뭐 돈 있는 어떤 부자들이 그 나라에 쉽게 출입할 어떤 동기가 안 생기겠죠. 여기서 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출국을 하시면서 출국장 면세점에서, 요즘 출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이 사가지고 그 나라에 이렇게 패킹이 된 상태로 들어간다,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죠. 이건 그 나라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면세 품목 얼마 이상 못 들어온다 하고 세금을 매겨도 이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용하던 중고 물품들은 일반적으로 여행객으로 온 비자를 받아서 오는 분들에게는 잡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다니시는 뭐 이런 휴양지들이라든지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이 출입국하는 곳에서는 중고 물품을 걱정하실 필요는 거의 없으신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고가품의 다이아 반지라든지 내가 프로포즈를 위해서 준비를 해가는 이 아이템이 거기에서 혹시 걸리지 않을까, 이런 이제 걱정을 하실 수 있고, 또 걸리지 않더라도 또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거 외국에서 비싸게 주고 산 거 아니냐, 이런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걱정이 드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종이 신고서도 없이 한국에 입국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내가 이 자체가 세간에 좀 타겟을 댈 수 있는 사람이다, 난 그런 타겟이 있을 만한 직업적 이유, 또 방문하는 국가의 어떤 횟수, 그리고 어떤 예전에 어떤 이런 것과 관련된 전력, 이런 게 있어서 나는 불안하다, 그런 분들은 이걸 신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반출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한국에서 산 게 확실하다, 그런 경우에 이 반출 신고를 작성을 안 하더라도
나중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혹시나 이 물품이 외국에서 산 거라서 세금 매겨야 된다는 관세청 직원분이 계실 때에는 내가 이거 한국에서 샀다라는 증명을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한국에서 산 영수증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이걸 사용하고 있었다는 어떤 증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포즈를 위해서 한국에서 구매를 하셔서 그걸 가지고 나가시는 경우들, 그리고 여행을 하시면서 주얼리를 착용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은 어느 정도는 해소되실 거라고 보고요.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실제로 외국에서 구매하신 가방이라든지 다른 품목들, 이 800달러가 초과하는 이런 금액들은 신고하시는 게 당연히 맞고요.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는 일반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상식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저희가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관은 정말 불법적인 걸 하는 분들, 뭐 밀수를 대량으로 한다든지 짝퉁을 유통한다든지 아니면 금지 품목들, 마약이라든지 총기류라든지 이런 거에 더 정확하게 보려고 하지, 여러분들이 착용하고 계신 주얼리에 세금을 매기려는 그런 분들은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서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안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일단 일본은 이렇게 누런 90%가 넘는 함량의 금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건 확실하게 알고 계시고, 20만엔 넘어가면 관세 낼 수 있다라는 거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연락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